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전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최진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임에도 타 시도에 비해 구체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11일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최진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다며 돈 버는 곤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국내외 시장 규모가 지난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 3천억 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곤충시장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곤충 사육 농가는 총 49개 농가로 전국 724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곤충 관련 사업도 도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과 축발기금 융자로 4억 원을 지원하는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부이다며 지금부터라도 돈 버는 농업을 앞세우는 전북도에서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타 시도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곤충산업과 관련한 목표 설정은 물론이고 지원 방향에 대한 이렇다 할 구체적 계획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는 황현 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한 뒤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회에 출범을 알렸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오늘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촌 재능 나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촌 재능 나눔 축제를 11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축제는 정읍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김생기 정읍시장, 황인창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신 건강을 더욱 잘 유지해서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7개 학과 재학생들과 정읍시 마을 공동체 4개 팀이 행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함께 시력검사, 뇌졸중 관리교육 등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평소 타국의 음식 문화에 생소한 지역 주민들에게 자국의 음식을 선보였으며 이와 함께 임용 봉사, 예술치료 공연 및 전통놀이와 차, 타로 체험 등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큰 잔치 2016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난 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막해 3일 동안의 열전 끝에 오늘 폐막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의 글로벌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우정과 화합을 목표로 신체와 정신 수양을 토대로 하는 2016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열렸습니다. 2016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에는 세계 총 36개국 1,4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국적을 넘어서 그동안 키워왔던 실력을 맛과멋의 고장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쳤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전통과 권위의 오픈대회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태권도인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전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경기 문화 발전을 통한 품새와 겨루기 등 A매치 대회와 품새 경연대회 등 인기 종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A매치 품새 경기에는 스페인 국제 오픈 대회 우승자 신승환 선수 등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참가해 태권도인들과 관계자들로 하여금 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시가 무주와 함께 세계 태권도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11일 국외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 태권도원 및 전주 한옥마을 탐방 기회를 제공해 전라북도 전통문화의 먹과 관광지에 대해 알렸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8일 오전 교통 수요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체 및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한 교통 수요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 및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장을 비롯해 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교통수요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을 포함한 5개 기관은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 관련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홍보요원을 세워 교통량 감축을 위한 캠페인 홍보를 벌입니다. 대전시 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20년간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소재 토석 채취장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토석 채취장 주변의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토석 채취장은 3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옹동면 상두산 부근에 5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토석을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상두산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취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 불편과 도로 파손 관리 부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최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신 분들마다 불편하고 항상 그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정읍시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과적 수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며 이미 설치된 2대의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고용해 비산먼지와 오물투기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문제를 제외하고 도로 관리와 가속 단속, 비산먼지 등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북의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 중국 틈새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이번에 전북 게임 벤처 스마트 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 협약이 체결돼 도내 게임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13억 인구 중국의 스마트 TV 보급이 매년 7천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게임 업체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라북도는 7일 주식회사 효성, HN게임즈,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우수 모바일 게임의 발굴과 홍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전북 게임 벤처 스마트 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N게임즈는 국내 우수 게임을 NS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 스마트 TV에 독점 방송하고 월 1억 명 이상이 방문하는 러스왕, 하이센스 등 컨텐츠 플랫폼 안에 전북 지역 게임 회사의 런칭 게임존을 만들어 탑재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스마트 TV 게임 시장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컨텐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게임 컨텐츠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몇몇 게임 기업이 중국의 틈새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익 배분, 정보 부족의 문제로 계약 직전에 좌절을 겪는 등 중국 진출이 무산되고 대만까지만 진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게임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제시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국 본토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의 판로를 마련하면서 도내 게임 개발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약기관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발굴,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지난 1년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1년간 관람객이 크게 늘었으나 세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 후 지난 1년간 총 관람객 42만 2,823명이 찾았으며 이는 등재 이전에 1년간 33만 6,180명과 비교해 8만 6,64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등재 이후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1년을 넘은 시점에 보존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